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했다. 10월 말, 한강변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날, 미리는 평소처럼 교회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성경 한 권이 쥐어져 있었지만 펼쳐진 페이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멀리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해 있었다. 그 여자는 젊었고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래였다. 미리는 아직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직감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버림받은 자였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교회 벤치에 기대어 울부짖었다. 그 순간 교회 문이 열리며 목사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미래를 내려다보았다. 죄악이야. 내 부모가 옳았어. 여기서 회개하거나 떠나라. 미래의 부모는 바로 그날 아침 그녀를 이 교회 벤치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레즈비언. 그건 죄야? 하나님의 저주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차 문을 쾅 닫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달리며 그들은 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애썼다. 미래는 25살, 직장에서 동료와의 은밀한 감정을 숨겨왔지만 결국 가족의 눈에 띄었다. 그날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미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35살의 미리는 이 교회 자원봉사자였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10대 시절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가족에게 들킨 후 미리는 집을 나와 홀로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미래가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본 미리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괜찮아요. 추우시겠어요. 이 코트 좀 입으세요. 미린의 손이 부드럽게 미래의 어깨를 감쌌다. 미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의 눈빛은 따뜻했다.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그 눈빛은 미래의 차가운 가슴에 스며들었다.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저는 미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미리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존재예요. 살아 숨쉬는 소중한 존재. 그날 밤, 미리는 미래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옛 동네, 종로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그 집은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다. 미리는 미래에게 뜨거운 국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그 가족이 우리를 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요. 미래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도 비슷한 일 겪으신 적 있어요. 미리는 미소 지었다. 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잃은 게 많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의 손이 살짝 스쳤다. 미래는 처음으로 버림받음 속에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미래의 부모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미린의 과거도 서서히 드러날 터였다. 이 만남은 로맨틱한 시작이 아니라 폭풍의 전조였다. 미래는 미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새벽,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죄인일까?
아니면 그냥 사랑하려 한 사람일까? 미리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침, 된장국과 김치가 상에 놓였다. 먹어요. 배고프시죠? 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미래의 손이 떨렸다. 미린이 물었다. 가족이세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미리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피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할 가족이 될게요. 그 말에 미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서울의 가을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다. 낙엽이 흩날리는 다리 위에서 미래는 처음으로 미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미린 씨. 그날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벤치에서 버림받은 미래의 상처는 깊었고 미린의 과거도 어두웠다. 부모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얽히며 이 사랑은 시련의 연속이 될 터였다. 며칠 후 미래는 미린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이태원 골목, 외국인들이 많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마다 꿈에 부모의 얼굴이 나왔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교회에 가서 회개해. 그 꿈에서 깨어나면 미린의 옆모습이 보였다. 미린은 늦은 밤까지 고아원 서류를 정리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헌신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미래는 손님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교회 청년부 친구였다. 미래야. 너 왜 여기서? 부모님 걱정돼 죽겠어.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지 마, 그냥. 나 혼자 살아. 하지만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미래의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다. 딸아, 왜 그래? 우리랑 같이 가자. 상담소 데려갈게. 내 그 이상한 감정 고칠 수 있어? 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고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랑해요. 여자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죄야. 우리 집안 망칠 거야.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이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죄예요. 어머니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날 밤 미래는 미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린은 미래를 안아주며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에요.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저도 그랬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장마의 자신이라고 불렀어요. 미린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20대 초 여대에서 만난 연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후 그녀는 교회를 피하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다. 교회는 때론 우리를 버리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도 있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주말, 미리는 미래를 한옥마을로 데려갔다. 경주 근처의 전통 가옥에서 그들은 한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기서 느껴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요. 미래는 미린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미래는 자신의 첫사랑을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의 키스. 그 순간의 설렘. 미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미린의 지인이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미린에게 경고했다. 그 애 데리고 있지 마. 내 과거까지 파헤쳐질 거야. 미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애는 내 가족이야. 그러나 미래는 불안해했다. 미린 씨, 저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아요. 저 떠날게요. 미리는 미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니요. 함께 싸워요. 한국의 봄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어요. 그 말에 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감정은 로맨틱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가을 끝자락, 한강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하지만 그 키스는 곧 폭풍을 불렀다. 미래의 아버지가 교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미린 씨, 당신이 내 딸을 유혹한 거야? 레즈비언으로 만들었어. 목사님은 중재하려 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미린의 고아원 일자리도 위태로워졌다. 너 같은 사람이 아이들 가르치면 안 돼. 누군가의 속삭임이었다. 미래는 미린을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버리지 마요. 그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비추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미린의 옛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미린의 옛 연인, 지은이 연락을 했다. 미린아, 오랜만이야. 미래 얘기 들었어. 조심해. 내가 다시 상처받을 거야. 이지은은 미린의 대학 시절 사랑이었다. 헤어진 후 그녀는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미린을 잊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미래를 질투했다. 그 애는 아직 모르는 애야? 너처럼 강하지 않아? 미린은 지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미래와의 관계는 너무 빨랐다. 미래는 여전히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미래는 미린에게 말했다. 저 교회 상담소 가볼게요. 엄마 말대로 고치려고. 미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 믿지 않아? 미래는 울며 말했다. 믿어요. 하지만 가족 잃은 게 너무 아파요. 당신도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 말은 미린에게 칼날처럼 꽂혔다. 미린은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눈발이 날리는 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지은과의 사랑, 가족의 배신, 교회의 냉대. 나는 왜 항상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다음 날, 미래는 상담소에 갔다. 거기서 만난 상담사는 부드러웠다. 레즈비언은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는 건 힘들어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미래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했다. 상담소에서 나온 그녀는 미린에게 달려갔다. 미린 씨, 저는 변하지 않을게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하지만 그 순간 배신이 드러났다. 지은이 미래의 부모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이다. 미린이 당신 딸을 꼬드긴 거예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데려갔어요. 부모는 분노했다. 아버지는 교회에 항의서를 제출했고 미린은 고아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내 생활 방식이 문제야.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미린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미래는 미린을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요. 제발.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전통차, 유자차의 따뜻함이 그들의 손을 데웠다. 우리 지방으로 가요. 제주도로. 거기선 자유로울 거예요. 미래의 제안이었다. 제주행 기차에서 그들은 창밖을 보며 꿈을 꾸었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하지만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갈등이 기다렸다. 지은이 미린을 찾아왔다. 미린아, 나 아직 사랑해. 미래는 그냥 내 상처를 채우는 도구야. 미린은 흔들렸다. 지은의 키스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리는 밀어냈다. 아니야.
이제 미래가 내 사랑이야. 제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고조가 왔다. 미래의 어머니가 제주로 쫓아왔다. 딸아, 집으로 가자. 미리는. 그녀는 위험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래는 갈등했다. 엄마, 미리는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미린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그 말에 미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제주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길에서 미래와 미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문은 상처를 남겼다. 미래는 밤마다 울었다. 엄마가. 왜 이해 못해요? 미리는 미래를 달래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지만 사랑은 변해요. 두 사람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래의 집이라는 이름. 손님들은 그들의 미소를 좋아했다. 하지만 소문은 제주까지 따라왔다. 지역 교회에서 레즈비언 커플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불을 지르려 했지만 다행히 주민들이 막았다. 여기선 살만해. 서울처럼 아니야. 그러나 배신의 절정은 지은에게서 왔다. 그녀는 미린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래의 부모와 만났어. 내 과거 다 말했어. 내가 과거에 아이를 유혹했다는 거 거짓이었다. 미린의 과거에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미래의 손에 떨어졌다. 미래는 충격받았다. 미린 씨 진짜예요. 미리는 부정했지만 미래의 눈빛이 변했다. 믿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갈등이 폭발했다. 미래는 홀로 바다로 갔다. 검은 파도가 그녀의 마음처럼 요동쳤다. 미리는 쫓아가 울며 말했다. 믿어줘. 지은은 질투해. 나 너만 사랑해. 미래는 미린을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저도. 당신만. 그 키스는 더 깊어졌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부모의 개입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보내 미래의 재산을 동결하려 했다. 너는 미성년자처럼 취급할게. 미린과 헤어지면 풀어줄게. 미래는 분노했다. 저는 성인입니다. 제3이에요. 그녀는 법정으로 갔다. 한국의 법정.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미래는 증언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재판은 미린의 도움으로 끝났다. 변호사는 LGBTQ 단체에서 왔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헌법은 평등을 보장해요. 부모는 패배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미래에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미래는 안아주었다. 시간 주세요. 하지만 미리는 제 일부예요. 지은은 사라졌다. 그녀의 배신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제주의 여름, 해바라기 밭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미린의 건강 문제. 과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미래는 미린의 손을 잡았다. 살아줘요. 제발. 여름 끝, 미리는 수술을 받았다. 병실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하늘이 보였다. 미래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미린 씨, 우리 꿈 봤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LGBTQ 센터 열어요. 미리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종로의 옛집, 이제는 그들의 둥지였다. 부모와의 화해는 천천히 왔다.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다. 미래야. 미린 씨, 미안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사랑이 전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리는 용서했다. 저도요. 가족은 선택이에요. 교회도 변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말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사랑하세요. 레즈비언도, 모든 사람도 소문은 잊혔다. 미래와 미리는 센터를 열었다. 희망의 벤치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곳, 그곳에서 많은 여자들이 위안을 찾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변 벤치에서 두 사람은 앉아 있었다.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미래가 말했다. 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죄가 아닌 존재로 봤어요.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봐요. 그들의 손이 얽혔다. 낙엽이 흩날리는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땅에서 그들의 사랑은 꽃피었다. 버림받음에서 시작된 사랑, 배신을 넘어선 용서.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 바로 로맨스였다. 미래는 미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미리는 답했다. 나도. 영원히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제주의 바다처럼 깊고 서울의 가을처럼 아름다웠다.